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얼마 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드리스 반 아우터 전 네덜란드 총리가 93세 일기로 자택에서 부인과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우터 전 총리는 2019년 팔레스타인 추모 행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았고요. 동갑내기 아내도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 2월에 고향 자택에서 부부가 함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명치료 중단 같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만 허용되는데요.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같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약물로 사망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는데요. 물론 안락사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거나 치료 가망이 없거나 오랫동안 자신의 의지로 죽음에 대한 소망을 밝혀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위스로 가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조력사망단체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맞은 한국인이 최소 10명이 되고 지금도 300여 명의 한국인이 의사조력 사망을 돕는 디그리타스나 라이프스쿨 같은 스위스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안락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존엄사라고도 하는 안락사는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 행위를 말하는데요. 안락사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내사자의 장기를 척출하기 위한 소극적 안락사가 있고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는 의사조력 사망과 같이 생명 단축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 그 자체가 불법이지만 더 논란이 되는 건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는 적극적 안락사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는 행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존엄사가 아닌 자살로 보기 때문에 의사조력 사망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환자가 주도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약물을 처방한 경우에 그 의사가 환자 자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자살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위스나 벨기에,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조력 사망을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인간다운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는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스위스는 더 나아가 외국인에게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사망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조력 사망의 경우에는 허용 요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치료 가능성과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 등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안락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안락사 허용 조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환자는 의사 2명으로부터 조력 자살 의지가 본인 결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요. 조력 자살 전 12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환자의 고통 정도가 심하거나 삶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12주간의 숙려기간을 2주간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당연히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교계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특히 의사의 도움을 받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확고한데요. 천주교를 비롯해 종교계에서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생명경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입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조력 자살을 살인행위로 규정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사회에 만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인데요. 오히려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회 일부에서는 환자가 의료비나 간병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로 안락사를 선택하거나 환자 가족이 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도 의사조력 사망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법정대학의 한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스위스로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도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에 따라 의사조력 사망을 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도 연명치료 중단을 경험하며 안락사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된 후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200만 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했고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연명치료 중단 이행 건수는 29만 7,3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조력 사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4%가 국내에서도 의사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고요. 한국리서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의사조력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질문에 8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안락사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스위스에서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한 언론에서 스위스 조력 자살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전직 간호사 출신 40대 이모 씨는 13년째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데요. 지난 2021년 11월에 갑작스레 암 수치가 증가해 스위스 조력 자살단체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간호사 시절 내과 병동에 근무하며 마약성 진통제로도 통증을 조절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말기 암 환자를 자주 보았다며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남편도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회원은 통증으로부터 탈출할 수도 견딜 수도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스위스 단체에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를 담당하는 기자는 이들이 조력 사망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내 의지였다며 의식이 명료하고 기력이 남아있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조력 사망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며 이는 자신을 위한 마지막 권리이자 언젠가 자신의 죽음을 결정해야 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되었는데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자는 입법 취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위스에서 안락사 시신을 처리하는 하장장의 한 총괄 책임자의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위스가 의사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건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고 높은 자살률도 그 배경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자살을 완벽하게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비교적 인간답게 죽는 방법을 열어주자는 여론이 법과 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장장 총괄 책임자는 친척 가운데 2분이 조력 자살로 돌아가셨고 조력 자살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중병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총으로 자살하는 사람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